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성 B형 간염 완치를 위한 아주 치열한 과학계의 싸움. 그 최전선에서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한테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간 수치를 관리하는 아주 좋은 약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잘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왜 완치라는 두 글자는 아직도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답이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이 cccDNA 때문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복잡하고 머리 아프죠? 공유결합 폐쇄 원형 DNA. 쉽게 말해서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간세포, 그것도 핵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일종의 비밀기지, 바이러스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지금 쓰는 약들은 이 요새 안까지는 침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B형 간염 완치를 가로막고 있는 진짜 끝판왕, 최종 보스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최종 보스, cccDNA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까다로운 상대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 녀석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완치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얘가 아주 영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간세포 핵 안에 쏙 들어가서 마치 원래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 DNA인 척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찍어내는 마스터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거죠. 약을 먹어서 바이러스를 없애도 약을 끊으면 이 설계도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진짜 완치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철옹성 같은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성으로 가는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아주 영리한 간접 공격 방식이에요.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PAPD5/7 억제제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cccDNA라는 설계도에서 계속 나오는 생산 명령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RNA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아예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입니다. 자, 보시면 과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RNA 끝에 폴리-A 꼴이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보호막인데 이걸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로 보호막이 약해진 RNA는 힘없이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바이러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HBsAg, 즉 표면항원 단백질 생산이 팍 줄어들게 되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요새 안에서 버티고 있던 cccDNA도 점점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연구실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슈나 어셈블리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굵직한 제약사들이 실제로 약을 만들어서 임상시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보급로를 끊는 것만으로는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는 훨씬 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전략이 등장합니다. 아예 요새 성벽을 직접 부숴버리는 거죠.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유전자 편집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바이러스의 심장 부인 cccDNA 설계도 자체를 말 그대로 잘라내거나 망가뜨려서 다시는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바이러스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쓰는 대표적인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건 정말 정밀한 분자 수술 칼처럼 cccDNA의 특정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내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POB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이건 좀 달라요. 설계도에 적힌 글자 하나를 아예 다른 글자로 바꿔치기 해서 설계도 전체에 오류를 퍼뜨리는 일종의 설계도 오염 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둘 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DNA를 잘못 건드릴 위험, 즉 부작용이 있어서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와, 그런데 그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G 모델에서 크리스퍼 기술을 썼더니 cccDNA가 무려 80에서 90%나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완치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간접 공격, 직접 공격, 여러 무기들을 살펴봤는데요. 과학자들은 이제 한 가지 무기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벤져스처럼 막강한 드림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B형 간염 완치 전략의 대세는 병용요법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약, 바이러스 단백질 생산을 줄이는 약,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깨우는 약, 마지막으로 cccDNA를 직접 공격하는 약까지 이렇게 각자 다른 임무를 가진 약물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적인 드림팀은 대략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먼저 테노포비르 같은 기존 치료제로 전체적인 바이러스 활동을 꽉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siRNA 같은 약물로 바이러스가 내뿜는 HBsAg, 즉 표면항원을 줄여서 지쳐있던 우리 면역세포를 짠 하고 깨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면역군대가 싸울 시간을 버는 동안 최종 병기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 들어가서 cccDNA를 완전히 끝장내는 거죠.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꿈꾸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궁금한 게 남았죠. 그래서 이 꿈 같은 치료, 대체 언제쯤 우리 곁으로 오는 건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현실적인 시간표를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꽤 구체적인 희망이 보입니다. 빠르면 5년 안에 바이러스 단백질을 줄여주는 sRNA 같은 치료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본 PAPD5 억제제 같은 간접 공격 무기들도 5년에서 8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최종 병기인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요. 한 10년에서 15년 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완치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B형 간염 완치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연한 꿈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의 본진인 바이러스 요새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됐고 그 요새를 무너뜨릴 다양한 무기들을 손에 넣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질문은 과연 완치가 될까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이 무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해서 최강의 드림팀을 만들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날이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